정대협이 길할머니의 상태를 알고도 유언장을 쓰게 했다라는 정황입니다.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2016년부터 치매 증상 점점 악화됐는데, 자, 이 보고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정대협이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여가부에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를 묘사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길원옥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정대협이 그때 어떻게 보고서를 썼는지, 병원 간다는 이야기를 10번쯤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어디가 하면서 또 물어보신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인지를 못하신다.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정대협 측이 직접 쓴 거예요.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길원옥 할머니에게. 그런데 2017년 11월 할머니 계좌에 국민성금 1억 원이 입금되자 1시간 4분 만에 모두 인출이 됐는데, 정의원 측은 5천만 원은 정의원에 기부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할머니가 직접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길원옥 할머니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보고서에 썼는데, 요 1억 원 성금과 관련돼서 정의원 측이, 정대협 측이 무언가를 관리했다라는 의혹을 조선일보는 제기했고요. 오늘 논란인 건 길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을 정대협 측이 제작한 후 게시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나와 관련한 모든 일의 정리는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보고서까지 정대협이 썼는데, 윤미향 대표에게 모든 걸 맡긴다라는 유언 동영상을 왜 쓰게 했을까? 왜 만들게 했을까? 현재 해당 동영상 삭제됐습니다만 그게 궁금하다라고 조선일보는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현실과 꿈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길원옥 할머니의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그런 길할머니에게 유서를 쓰게 한다거나 유언 동영상을 윤미향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내용의 유언 동영상을 만들다거나 길원옥 할머니에게 입금된 1억 원을 얼마요?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빠져나가게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대협 측이라면. 그렇죠. 지금 일단 정대협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정대협 보고서에 따르면 길할머니가 2016년부터 치매를 앓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국민성금 1억 원을 받았을 때는 한 1년 정도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1억 원을 받아서 한 1시간 만에 바로 5천만 원은 정의원에 기부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썼는지 지금까지 정확히 사용처는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치매를 앓은 지가 한 3년쯤 됐을 때 2019년도에는 지난해에는 윤미향 대표가 내 모든 걸 이제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유언장을 쓰게 됐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김복동 센터에 기부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자, 정의원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머니의 뜻을,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어떤 치매 노인의 그런 판단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치매라는 게 사실 나타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치매는 좀 정신을 좀 잠깐 깜빡했다 다시 또 온전해지기도 하는 그런 치매도 있고, 어떤 치매는 계속 악화되는 그런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치매 증세가 있기 때문에 뭐 길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길할머니의 뜻이 정의원에 기부하는 것이고 또 센터에 기부하는 것이 그런 거였다면 그걸 절대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의사를 대리했던 곳과 기부받은 것이 같았던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할머니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이제 불거진 건데, 만약 그게 달랐다면 뭐 이런 논쟁까지 촉발되지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 정의기억연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기억과 정의의 문제가 불거진 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 문제를 근데 이게 누가 딱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의 뜻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아마도 이 문제 계속 제기하는 게 아들 부부가 계속 제기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법정에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